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해킹 위협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SK텔레콤 가입자 약 2,300만 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되면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유심 고유번호, 단말기 고유번호, 유심 인증키 등 핵심 정보인데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면 이 정보가 있으면 복제폰 개통이 가능합니다. 복제폰 개통이 가능하면 누군가가 나인 척하고 전화, 문자, 인증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SNS를 탈취할 수도 있고 계좌에 있는 돈을 빼앗길 수도 있으며 가족 사칭 피싱 등 2차 피해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휴대폰 인증 체계로 모든 인증이 가능한 사회라 유심만 털려도 예를 들어 토스, 카카오, 공공앱, 금융인증서까지 전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과 뉴스를 접할 수 없는 사람은 유심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 누가 SK텔레콤을 공격한 것일까요? SK텔레콤의 가입자 유심 정보를 탈취한 사이버 공격에서 중국 해커그룹이 주로 사용하는 BPF 도어 수법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BPF 도어란 백도어 악성 코드로 2021년 PwC사의 위협 보고서를 통해 최초로 알려진 사이버 공격 수법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반의 공격자인 레드맨션이 중동과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공격에 수년간 BPF 도어를 사용해왔습니다. 지난 24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최초 파악된 SK텔레콤 서버 공격은 BPF 도어라는 리눅스용 악성 파일을 씹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PF 도어 수법은 중국 기반 해킹 그룹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최근 악성 파일 개발에 사용되는 소스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오픈소스로 공개하면서 현재로서 공격자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나름의 보안 시스템을 갖춘 기업체의 핵심 정보를 해킹했다는 점에서 해당 방식으로 숙련된 집단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 역시 있습니다. 보안 전문회사 트렌드마이크로 보고서에 따르면 BPF 도어 수법은 통신, 금융, 리테일 부문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데 쓰이고 있으며 한국, 홍콩, 미얀마, 말레이시아, 이집트에서 공격이 관찰됐습니다. 트렌드마이크로는 지능형 지속 위협 그룹이 지난해 7월과 12월 한국 통신사에 대한 BPF 도어 악성 코드 공격을 감행했다고 분석했는데요. 한편 SK텔레콤 해킹 이후 비상대책반을 꾸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 가입자 정보 유출 사고를 공식 조사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사단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이런 해커들에게 당한 것은 한국만이 아닙니다. 최근 비슷한 수법으로 금융을 노린 해킹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 대상은 일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서는 온라인 증권 계좌의 해킹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 라쿠텐 증권, SBI 증권을 포함한 일본 주요 증권사 8곳에서 플랫폼 내 부정매매에 따른 피해 사실을 파악했는데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이 같은 부정매매 피해 금액은 약 1,000억엔, 무려 1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일본 금융청은 피해 건수가 2월에만 33건에서 4월에는 736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는데요. 해커들은 거래량이 적은 국내외 특정 주식을 미리 사들인 후 탈취한 타인의 증권 계좌를 통해 해당 주식을 대량 매수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려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따라서 이런 수법으로 내 계좌가 해킹당하면 해커들이 해당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챙긴 후 주가가 하락하면 계좌 소유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것입니다. 이런 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되면서 일본의 일부 증권사들은 특정 중국, 미국, 일본 주식에 대해 매수 주문 접수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일본이 금융시장을 보호하는 데 있어 사이버 보안상 허점이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일부 피해자들은 증권사와 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라쿠텐 증권 계좌의 퇴직연금 계좌가 해킹됐다는 모리마이 씨는 자신도 모르게 중국 주식이 매수됐으며 그로 인해 보유자산의 약 12%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증권사에 연락을 취했으나 경찰은 피해자는 라쿠텐 증권이라는 이유로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라쿠텐 증권은 자신들에게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도움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도쿄에 거주하는 한 50대 투자자 역시 증권사 계정을 해킹당해 약 5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평소 인덱스 펀드만 매수했으나 그의 계좌를 탈취한 해커는 신용거래로 일본과 중국 개별 주식을 사들였고 이후 해당 주식의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 50대 투자자는 주가 매도를 결정했는데 신용거래를 이용했기 때문에 손실 보전을 위해 다른 자산을 청산해야 했습니다. 해커들은 주로 피해자의 계좌를 통해 국내외 저유동성 개별 종목을 집중 매수했는데요. 이후 미리 해당 종목을 보유한 계좌에서 고점에 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종목의 경우 하루 거래량이 최근 6개월 평균의 수십 배에 이른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가토 가스노부 재무상은 피해자에 대한 선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증권사들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모바일 앱보다 웹브라우저 기반 온라인 접속 비중이 높은 일본 금융시장 특성이 상대적으로 해킹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크니카 보안센터에 따르면 일본 내 유출된 계정 정보가 10만 건 이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최근 해킹 피해국들을 가만히 보면 일본은 물론 대만과 미국까지 대체로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지난 2월 대만에서 대형 병원 등을 해킹한 범인이 중국인 엔지니어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일 중국시 보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지난 2월 천여 병상의 마제병원 등 11개 병원, 대학, 상장회사 등을 해킹한 해커 크레이지 헌터의 신분을 수하해보니 그는 중국인 엔지니어였다고 합니다. 대만 형사국은 해킹당한 사업장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해당 해커는 중국 저장성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엔지니어 러모 씨라며 대만 형법 및 개인자료 보호법 등을 위반했고 대만 검찰이 지난 1일자로 지명수배한 상태라고 부연했습니다. 용의자 러 씨는 중국 유명 보안업체에 근무하고 있고 인터넷과 관련한 자기 기술을 자랑하고 불법 이득을 챙기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만 당국은 중국 측에도 사법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마제병원은 지난 2월 자신을 크레이지 헌터라고 밝힌 해커가 랜섬웨어 공격을 한 데 이어 몸값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이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하자 해당 해커는 같은 달 28일 다크웹에 32.5GB에 달하는 1660만 개 자료를 10만 달러, 약 1억 4,6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통화감독청의 이메일이 해킹됐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통화감독청 이메일 시스템이 1년 이상 해킹됐으며 100개 이상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에 노출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OCC에게 클라우드 기반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보안팀이 지난 2월 11일 OCC 이메일 시스템의 이상활동 징후를 탐지하면서 발견했습니다. 초기에는 문제가 크지 않은 것으로 봤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해킹 범위 및 노출 정보 중요도 조사 후 매우 중대한 사고로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통화감독청은 재무부사나 독립기관으로 연방정부의 인가를 받은 은행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며 총 자산은 수조 달러에 이르는 곳인데 미국은 아직 해킹 경로와 해킹 내용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메일 해킹 사건과 관련한 늑장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형은행인 JP모건 체이스와 뱅크 오브 뉴욕 멜론 등이 전자정보 공유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은행의 보안 우려에 공감하지만 통화감독청의 정보 공유를 제한한 것은 감독기관에 대한 역사적인 반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통화감독청의 근본적인 검사 권한이 무너졌다는 신호로 매우 심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금감원 동경사무소가 이달 초 작성한 업무정보에 따르면 라쿠텐증권, 노무라증권, SBI증권, SMBC니코증권, 만엑스증권 등 5개 증권사는 탈취된 계좌 정보를 이용해 고객을 위장한 주식 매매가 무단으로 이뤄졌다고 공표했습니다. 계정 탈취는 사이버 범죄 조직이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탈취한 계좌의 보유 종목을 매도해 마련한 자금으로 주로 홍콩 및 상하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기업 종목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일본 금융청은 이달 초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가짜 웹사이트를 통한 고객 정보를 탈취하는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SKT를 쓰다가 유심 해킹을 당한 피해자들이 지금 바로 해야 할 것은 4월 28일부터 T월드 매장에서 유심 무상 교체가 가능하니 꼭 가서 유심을 교체하고 토스, 카카오, 네이버 등 이중인증 꼭 걸어놓으라고 조언합니다. 한편 SK텔레콤은 여러 회선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본인 소유 회선 전체를 일괄 신청하는 기능도 마련했는데요. 다회선 고객은 시스템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워치 등 보유한 본인 명의 유심을 한 번에 신청으로 손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해외 로밍이 불편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정보가 이렇게 유출되기 싫다면 앞으로 스마트폰을 살 때는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범죄의 피해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중 3중으로 인증을 해놓을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